안녕하세요. 입시고수 간절히 원남입니다. 오늘은 2022 수시원서 접수 팁과 이후에 할 일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우선 자소서 마무리하셔야 되는데요. 자소서는 1, 2, 3번이 전체 주제, 전공적 합성에 맞는 주제로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고요. 쭉쭉 잘 읽히게 가독성이 좋아야 합니다. 보통 학생들이 1번 같은 경우 지금 전공적 합성을 어필하면서 그 안에서 학업 역량과 같이 보일 수 있도록 쓰고 계신데요. 1500자를 쪼개서 500자씩 세 단락을 나누시거나 750자씩 쪼개기도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소재 두세 개, 네 개 정도의 소재가 연결돼서 그것이 학생의 전공적 합성의 역량을 빌드업해서 보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성으로 거의 다 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인성을 쓰지만 전공 관심사를 약간 연결해서 어필하면 훨씬 더 자소서 글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전공적 합성이나 학업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공간이 적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번은 지원 동기가 대부분 많은데요. 대학교의 인재상, 그리고 학교에서 교수님들의 강의 목록, 때로는 교수님의 강의 목록을 더 나아가서 논문 주제라던가, 그리고 대학교에서 이거 같은 경우에 특별히 연구 주제나 세미나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하셔서 자세하게 내가 왜 이 대학에 지원을 하고 싶은지를 어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쓰실 때 내가 이미 이 대학에 입학할 수준이 있다는 대학교 수준의 학업 역량을 좀 어필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그래서 자소서는 대부분 좀 설명문 같이 많이 쓰세요.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아니면 문과 같은 경우 아예 에세이처럼 써버린단 말이에요. 약간 자서전처럼. 그렇게 쓰기보다는 소논문을 쓰는데 약간 설득식으로 논설문 형태를 갖춘 소논문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했던 활동을 근거로 해서 내 역량과 전공적 합성과 그리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스토리텔링 되게 어떠한 소재들이 점점 성장해 가야 되고요. 1학년보다 2학년이, 2학년보다 3학년이 점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을 갖고서 그 성장해갔던 소재들을 가지고 드라마가 1편, 2편, 3편, 4편이 있지만 결국 주제는 하나로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주제가 같은 주제로 흐르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경제학과를 지원한다. 그러면 소상공인 이 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중국 무역에 능통한 경제학자. 이런 식으로 해서 1번에 본인이 소상공인 관련해서 조사했던 걸 쓰고, 또 중국 무역이나 우리나라 코로나 이후에 그 중국과의 무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쓰시고, 실제로 내가 학교에서 뭔가 아나바나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그만 학교에 어떤 그 매점을 운영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학교마다 학교에 따라서. 그래서 매점을 직접 학생이 운영해 보면서, 아니면 매점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사업계획서라든가 그런 걸 써서 그거가 채택이 되어서 됐다든지, 그러니까 조금 더 액션 활동이 있었던 것을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교는 사실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도 되게 알고 싶어 하지만 우리 학교에 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 활동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어떤 성장을 했는지, 얼만큼 많이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근거로 나의 역량을 어필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소서를 첨삭하다 보면요, 대부분 1학년 때 동아리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1학년 때, 3학년 때, 때때마다 그 학년이 언제였는지를 넣어요. 글자 수가 사실 1500자, 800자이기 때문에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사실 굳이 안 넣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그래서 저는 이런 단어를 되게 많이 넣었어요. 그 자소는 어차피 저는이 쓴 거거든요. 본인이 쓴 거기 때문에 제가, 저는 이런 얘기를 굳이 쓸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학년 때라던가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그런 부분은 조금 빼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왜 그런 경우 있죠. 학생이 1학년보다 2학년보다 3학년에 하나의 그 실험이라던가 아니면 활동을 점점점 성장시켜서 뭔가를 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때에 했다는 게 강조돼야 하면 쓰시는 것도 괜찮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조금 이 요약한 쓸데없는 말들을 쓰지 않도록 내 일기장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요약해서, 그리고 읽기 편하게, 그러니까 내가
내가 봤을 때도 뭔가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이해가 안 되면 읽는 사람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읽는 입사관이 읽을 때 정말 가독성이 좋게, 그리고 내가 왜 이런 활동을 했는지 동기와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성장점, 느낀 점,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 대학, 이 학과에 가서 어떠어떤 걸 하겠다. 그런 것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좋은 자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교과가 많기 때문에 자소서를 굉장히 등한시하시고요. 잘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많이 연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학종이 학종스러워질 것입니다. 자소서 잘 쓴 친구들, 특히나 1차 뚫을 확률이 당연히 높습니다. 제 경험상 숫자를 넘는 학종의 합격 비법은요, 자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소서를 잘 쓰려면 당연히 내 생기부에 역량 있는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했었어야 되고요. 그 활동의 성장점, 활동이 점점 대학생 수준의 활동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보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공적 합성이 드러나는 2번은 어떤가요?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 생활 내내 뮤지컬 동아리를 하면서 음악을 통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알리게 된 경험을 하게 되었고, 공연을 본 친구들도 비슷한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과 함께하는 공연의 맥락으로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함께 웃고 우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구청에서 들려준 후기는 매우 신선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 가까운 지역 내 공연장에서 무료 공연을 통해 얻은 즐거움과 에너지는 오랜 시간 회자되었고, 또 다른 공연 관람을 희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외계층의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던 제게 예술공연이라는 분야로 복지를 실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해준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단순히 생계와 먹거리 위주의 복지만 생각했었는데, 어르신들의 뜨거운 반응을 참고하여 구청에서 이를 반영하여 다양한 예술 공연을 유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복지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예술 복지를 조사하여 일반 사회 시간에 발표하였고, 지역과 학교가 함께 이뤄나갈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작고 미비한 시도이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예술 공연의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소외계층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드릴 수 있는 복지 전문가가 되고자 결심했습니다. 자, 이 친구 보니까요, 예술성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예술성을 가지고 이 친구가 그 지역에 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 거죠. 어쨌거나 인성이 드러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계기를 통해서 복지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예술 공연을 통한 복지에 대한 것에 훨씬 더 시각을 확장시킨 것이죠.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친구고요. 왜냐하면 뮤지컬 공연을 했다는 거는, 이제 배우로서 공연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예술성이 있는 친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이후에 복지 정책을 펼 수 있는 어떠한 전문가적인 발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또 문화예술 복지를 또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고요. 확장 활동을 했죠. 그리고 지역과 함께 학교가 나갈 수 있는 또 다양한 정책을 구청에다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이론을 실천을 했고 확장을 했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또 제안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움직인 거죠. 액션을 취한 거죠.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서 이 친구가 복지 전문가가 정말 되고 싶은 이유를 또 마무리했어요. 자, 이것을 보면요, 800자 안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다 나오기 쉽지 않은 글자 수지만, 이 친구가 어떤 것에 강점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을 통해서 주변에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이 좋은 경험이 본인의 전공에 색다른 시각을 갈 수 있는 동기가 됐고요. 이것을 통해서 또 움직였어요, 이 친구가. 그죠? 추가로 정책 제안을 했고, 그리고 이 이후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복지 전문가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재능과 관점과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어떤 적극성이 있는 친구는 대학에서 당연히 뽑아서 앞으로 복지 전문가, 예술 복지 전문가가 한번 되어보아라, 기회를 주지 않을까요? 이 친구 면접 가면 당연히 어떻게 이것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본인이 재능이 있는지. 사실 복지 전문가인데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연기도 잘한다면 정말 그것을 활용해서 다양한 복지를 또 예술적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전공 적합성도 보이고요. 인성도 보이는 세 가지 영역을 다 충족한 자소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그냥 뭐 제가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뭐 주변 반응이 좋았습니다 해서 끝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전공하고 연계를 하는지 한 번 더 전공적 합성을 어필하는 것이 좋은 자소서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원서 접수하실 때 유의점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전형과 학과 반드시 확인하고 결제하셔야 돼요. 올해 교과하고 학종하고 같이 되어 있다 보니 이 부분이 또 학교마다 약간 명칭이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학추가 있는 학교도 있고요. 교과가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직윤, 학추 직윤이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전형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 결제가 되면요. 뭐 누가 와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결제하고 난 다음에 자소서는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한글에다가 두시고 그 마지막 날 그냥 두셨다가 혹시 날짜를 또 넘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원서 그 대학교 원서함에 자소서 칸이 빈칸이 돼버리면 자소서 없이 그냥 마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조건 한글에 있는 것을 수정이 다 안 됐다 하더라도 대학교 원서 자소서 함에다가 복붙해서 붙여놓으세요. 그러고 거기에서 수정을 사이트 안에서 하시면 훨씬 더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글자가 왜 보통 1500자인데 1499자면 글자를 하나를 수정해도요. 맨 마지막 다, 뭐 했습니다. 마지막 어미가 튕겨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인쇄해서 출력해서 보셔야 되고요. 쌍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는 원서 사이트에서 반드시 한 번 더 치셔야 돼요. 띄어쓰기가 너무 벌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 한글에서 했던 그 기호들은 반드시 원서 사이트에서 한 번 더 쓰셔야 된다. 그리고 특수 문자는요. 원서 사이트에서 또 쳐지지 않는 특수 문자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원서 사이트에서 저장해 두시고 저장 계속 해 두시면 마감 날짜에 자동으로 그 이후에는 수정이 안 돼요. 그럼 대학교에 그냥 제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제만 하시고 원서 자소서는 자소서 사이트에 저장해 두시고 수정을 해 놔시고 마감 날에는 그 이후는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자소서까지 다 대학에 제공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 교과 전형이 되게 많잖아요. 학교장 추자가 거의 뭐 8,000명이라고 하다 보니까 대학교 뭐 작은 대학은 3개 정도의 수준 규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과 전형을 쓰실 때 뭐 올해는 눈치 작전이 어마어마할 거고요. 이미 대학교는 어디 쓸 건지 학주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정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추천서는 보통요. 원서 마감 다음 날 학생의 인적사항, 즉 성명하고 생년월일만 넣어요. 학과는 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수험번호, 원서를 다 접수하고 수험번호를 넣는 학교도 있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학과를 넣지 않는다. 그거를 생각하셔서 학추과를 정할 때 마지막 날까지 경쟁률과 내 이 표본조사를 통해서 위치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교과 전형 최저가 낮은 곳은요, 추업이 많이 돌 곳으로 넣으셔야 돼요. 최저가 낮다는 것은 대부분 학생들이 사실 최저를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낮은 학과를 지원한다 해도요. 어차피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추업이 많이 돌 과를 쓰셔야 되죠. 인원이 일단 많은 과, 특히 보험을 많이 드는 과들 있죠. 경영, 그 다음에 뭐 이과 같은 경우에는 전학이나 생명 파트. 네, 그런 곳을 쓰시는 것도 방법인데 또 학교마다 틀려요. 왜냐하면 선호하는 그 학과가 다르기 때문에. 홍대 건축공학가 되게 높죠.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원하는 학과 매니아들이 많은 학과들은 사실 이런 부분이 또 적용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진학사 표본조사를 통해서 모의 지원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내 위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저 높은 곳은요. 낮은 학과를 추천해드려요. 최저가 높다는 것은 사실 대부분 학생들이 성적이 낮은 과는 성적이 낮은 친구들, 즉 조금 실력이 낮은 친구들이 지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는 최저가 높은 학교들은 낮은 학과를 추천해 드립니다. 학종은요. 전공적 학습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학과를 급변경하는 거 사실 지양하셔야 돼요. 뭐 경영을 썼다가 갑자기 사회학과로 낮추는 경우 합격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마다 전공적 합성 진짜 많이 보는 학교들 있죠. 서울대, 경희대, 동국대는 절대 생기부와 다른 과를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1.0에도 강탈이에요.
그리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 특히 경영경제 썼던 친구들이 고등학교에서 야, 내신 안 될 것 같아. 학과 낮춰. 사회학과나 인문사회계열로 낮춰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요즘은 성적에 맞춰서 과를 낮춘다 해서 절대 합격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공적합성에 맞는 학과를 쓰시고 자소서를 어필을 잘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전공 관련. 제가 지금 대학교별 합격 원서 지원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가장 많이 한 단어가 뭐냐면 전공적합성이에요. 전공적합성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학종은 전공적합성에 맞는 과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말 붙고 싶으면 자소서를 계속 스토리텔링 되게 전공적합성에 맞게끔 고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요, 경쟁률이 첫날부터 너무 높은 대학이 있어요. 홍대 자전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 물론 홍대 자전이 취업률도 굉장히 많이 돌지만 인원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취업률이나 예전 합격 컷을 보고 지원하시면 취업 가는 건을 보고 지원하시면 어려울 수 있어요. 올해 성대 계열적 합성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입결 보시고 지원하시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첫날부터 너무 높아졌다. 그러면 과를 바꾸는 게 아니라요. 대학 레벨을 낮추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렇잖아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경영은 경제랑 조금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사회학과 썼는데 막 언어학과로 돌린다. 절대 합격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이 많은 경우는 사실 불리한 거예요. 본인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됐는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는 끊임없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는 사실 남들이 봤을 때도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너무 내지 마시고 학종은 어쨌거나 전공적합성에 맞는 학과를 쓰셔야 되고요. 정 안 되면 대학 레벨을 낮추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동국대 무조건 대학 레벨 낮지 않아요. 동국대는 진짜 고대부터도 작년에 동국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동국대나 경희대 같은 경우 1.0이 와도요. 전공적성 안 맞으면 안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에 맞는 그거를 학과를 지향하는 대학들은 정말 내신보다 생기부 자소서를 전공적합성에 맞게끔 정말 스토리텔링 잘하셔야 돼요. 와, 이게 고등학생이 썼다고 할 만큼 자소서 잘 쓰셔야 붙어요. 경희대나 서울대나 동대는요. 그렇기 때문에 만만하게 생각하시고 급변경, 학과 변경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교과 전형 마지막 날까지는요. 표본조사로 위치 확인하시고요. 모의 지원자 중 솔직히 최소 3배수 정도 안에는 그게 보통 그 학종에서는 그 면접권이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 추가권으로 예상을 해보실 수 있으세요. 보통 모의 지원을 물론 모의 지원에 모든 학생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근데 교과 전형은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또 올해 제가 또 이 모의 표본조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많이 하고 다른 해보다 많이 해요. 학종에서. 그래서 교과 전형 특히 학추 보실 때 추가권이 예상하시려면 앞에 물론 표본조사를 다 하시긴 하셔야 되지만 특히 최저가 높은 과 같은 경우 나도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앞에 내신이 좋아도 최저 못 맞추는 애들 많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은 다 사실 허수예요. 최저 못 맞추면 사실 아무리 1.0이어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제가 올해 보니까 이제 학생들 표본조사를 제가 대신 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보니까 의대 1.0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양대, 의대 올해 모의 지원한 학생만 1.0이 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치한 1.0 엄청 많다는 거 기본적으로 깔고 특히 학종은 물론 1.0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의대는 중요하죠. 내신이. 그래서 그거 아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진짜 춘추 전국의 시대예요. 올해 입시는. 그래서 원서 접수하실 때 정말 나보다 좋은 학생들이 어디로 갈 거냐. 그거 정말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이후 수능 연습 들어가야죠. 추석 이후에 수능에 집중하셔야 돼요. 물론 원서 이후에 자소서를 쓰느라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잘 못하는데요. 이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난이도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킬러 문제 준비해야 되는 최상위권 친구들은요. 이제 킬러 문제 고득점 위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위권 친구들은 이제는 킬러 문제 빼고 중킬러나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2점짜리 문제들을 3점짜리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충분히 개념을 트레이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념 중심의 문풀을 통해서요. 그리고 국어는요.
올해 쉽지 않을 거예요. 구모가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평가원에서 6모는 조금 어렵게, 구모는 쉽게 내면서 이게 어떻게 지금 학생들이 수준이 되는지 지금 어떻게 보면 간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어는 어렵게 내도요, 평가는 그렇게 욕먹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는 쉽게 낼 수가 없어요. 변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 더군다나 N수생 대거 들어왔죠. 다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에요? 약대죠. 그래서 국어에서 변별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익숙하게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문법이 안 되는지 아니면 독서가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매일 하셔야 되고요. 사실 문학은 좀 감이 있어야 돼요. 타고난 감이 있어야 되지만 문법이라던가 아니면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익숙하게 트레이닝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단락에서 주제를 찾는 연습을 좀 꾸준히 하셔야 돼요. 학생들이 요즘은 워낙 원웨이잖아요. 그래서 내 의견만 많이 좀 어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끝까지 안 들으려 하고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주제 파악을 좀 빨리빨리 못해요. 사실 수능 공부는 스피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는 매일매일 조금씩 하면서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대주제, 소주제를 찾는 연습을 하시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국어 공부 매일 아예 나와의 시간을 정하세요. 학교 가기 전 1시간 뭐 이렇게 해서 두 개 지문 정도를 내가 글을 파악을 해서 주제 파악을 하고 이 그 취재자가 아니면 이 글에 있는 그 저자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를 주제 파악을 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수학은요, 이제는 모든 걸 다 끌어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완급 조절하셔서 내가 4점짜리만 킬러만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2점, 3점 위주로 공부를 할 것인지 정말 집중하셔서요. 솔직히 계산 실수만 안 해도요. 3등급, 4등급은 나와요. 근데 그 앞에 것들의 계산 실수가 자꾸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트레이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중위권 친구들이요. 그리고 올해 문과는 학통을 아무리 잘해도 사실 공통 문항을 잘 풀지 않으면 등급이 안 나올 거고요. 기본적으로 3으로 그냥 깔고 가셔야 돼요. 1이 없어요. 학통 선택한 친구들은. 그래서 정말 뭐 좋은 학교에 체질을 맞춰야 되는 학생들은 뭐 미적분으로 많이 갔지만 미적분이 또 하루아침에 되는 또 학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학은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서 접수 이후에 학교는요. 정말 공부할 것 같죠? 공부하지 않아요. 애들이 사실 일단은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그걸 계속 수다로 떨어요. 아니면 자거나. 그래서 자거나 수다 떨거나.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현명하게 잘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공업용 귀마개 있잖아요. 공사할 때 쓰는 귀마개. 그런 거 쓰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정말 뭐 좀 분위기가 좋은 학교다. 그런 경우는 필요 없겠죠. 다 같이 공부하니까. 왜냐하면 정시로 가야 되는 학생들 많으니까요. 근데 우리 학교가 수준이 낮은 일반고다. 혼자 정말 고독하게 마라톤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정말 내가 학교 가서 오늘 해야 될 것들 잘 세팅하셔서 계획대로 실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체험학습을 내기도 해서요. 수능 전에 조금 학교가 너무 시끄럽고 집중이 안 되면 때로는 체험학습을 내서 아침 7시 기상 그리고 수능 도시락 싸갖고 와서 독서실에서 뭐 아침에는 국어하고 점심 먹기 전에 수학하고 점심 먹고 영어하고 그 다음에 탐구하고 이런 식으로 수능 패턴과 같이 연습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최상위권 친구들은 일반고에서 사실 공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체험학습을 담임선생님이 권장하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케바케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 학교가 그런 학교가 아닌데 무조건 내주세요라고 생떼를 쓰면 안 되고요. 학교 분위기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결국 시험장은 어디예요? 교실이에요. 독서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자, 딱딱한 의자와 그 다음에 낯선 환경, 우리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가 수능을 보잖아요. 그리고 시설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어디에 배정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내가 내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어떤 시험 보러 가면 어떤 사람은 다리를 떨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심지어 뭐 기침을 많이 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백색 소음 안에서도 내가 그것을 견디고 이 불안함을 이기고 수능에서 최선의 어떤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연습을 하시려면 학교에서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시뮬레이션 돌리려면.
그리고요, 수능 도시락 미리 체험하는 거 필요합니다. 보통 어머님들이 너무 긴장하시니까 수능날은 막 그 칠첩방상 막 그렇게 차리시거든요. 근데 본인이 사실 그날 수능날은 제가 수능감도 가봐도 학생들이 사실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낯선 환경이다 보니까 대부분 친구들 또 모르는 친구들도 많고 또 아는 친구들도 교실에서 잘 안 먹어요. 왜냐하면 낯선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도나 뭐 심지어는 그 현관 입구, 학교 현관 입구까지 내려가서 밥을 먹거든요. 바닥이 차죠. 그런데도 거기서 이제 낯서니까 찬 게 더 난 거죠. 낯선 것보다. 그래서 사실 소화도 좀 안 되고 체하는 친구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어가 어려우면 2교시까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는 친구도 많은데 점심을 안 먹거나 막 울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도시락은 최대한 내가 평소에 잘 먹던 거, 소화 잘 되는 음식들 있잖아요. 뭐 계란찜이나 된장찌개. 아니면 고기는 사실 단백질을 먹어주긴 해야 되지만 그 또 고기를 먹게 되면 또 오히려 또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거. 어떤 친구는 김밥을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고 또 김밥 먹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과 음식의 이 조화를 잘 미리 체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어머님께 말씀을 드리셔서 한 일주일 전부터는 수능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체험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1차 합격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많이 멘탈이 흔들려요. 어, 나보다 못했던 친구인 것 같은데 같은 학교를 썼는데 쟤는 되고 나는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절친인데. 그리고 막판에 원서를 쓰다 보면요. 내가 3년 동안 워너비 했던 학과를 나보다 내신 좋은 애들이 그냥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붙었을 경우에 그 멘탈의 흔들림은 말할 수가 없어요. 별의별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10대 후반이잖아요. 근데 그 어른도 견디기 힘든 그 상황을 견디라고 말하는 제가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거나 견디셔야 돼요. 그리고 차라리 그런 게 힘들 것 같으면 좀 체험학습을 내고 집에서 따로 멘탈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어쨌거나 원서를 쓰면 누구나 다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합격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면 서울대 의예과를 가지 않은 이상 서울대 경영학과를 붙지 않은 이상 누구나 다 상처를 받아요. 자기 위치에서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입시는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격 소식에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요, 2022 원서 접수 팁과 그 이후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안내 드렸는데요. 이제 내일부터 원서 접수인데 여러분 현명하게 또 실수하지 않게 원서 접수 잘하길 바라고요. 인생이 깁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패나 그 여러분의 꿈을 못 이루더라도 인생이 길기 때문에 기회는 많아요. 그래서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해봐야죠. 여러분의 권투를 빌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